자, 우리 3주차 수업하고 나서 수업 시간에 못 다뤘던 내용들에 대해서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자체는 여기 스택 그냥 14번에다가 13번에다가 이제 진행을 할 것 같고요. 잠깐만요. 네, 13번에다가네요. 13번에 진행을 할 거고 13번의 내용은 깔끔하게 비워놓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번 이미 만들어 놓은 게 있네요. 네, 텅 비어있는 코드인데 여기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서 이제 영상에서 이제 12번까지 진행했던 게 있는데 13번은 그냥 전적으로 실제 수업에서 진행했어야 되는 내용 기준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속성이 12랑 13이 연속성이 있진 않을 것 같고요. 별도의 영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자면은 일단 어떤 거를 만들려고 할지부터 볼게요. 저는 바닥부터 시작해가지고 진행을 할 건데 수업 시간에 이제 만들어 보려고 했던 게 이제 이거였었죠. 벽을 튕기는 공을 만들어 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부터 진행을 해보죠. 13번 들어가면 되고요. 일단은 뭐 템플릿 통해서 여기까지 돼 있는 거에 대해서는 따로 다루진 않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화면을 만들어야겠죠. set canvas 컨테이너. 그 다음에 id는 아마 템플릿 기준으로 저는 이거 캔버스로 만들어 놨을 거예요. 그래서 캔버스라고 쓰고 3대2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true라고 해서 플렉서블하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화면을 일단은 확인을 해봐야겠죠. 드로우에다가 그냥 집어넣을게요. 백그라운드에 화이트라고 집어넣는데 이 화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넣어줘야겠죠. 그리고 여기에도 백그라운드 화이트를 집어넣긴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최종적으로 그 화면 위에 원을 이렇게 그릴 거니까 엘립스를 넣고 여기에 이제 수도 코드로 이제 쓰자면 25에 자, 이렇게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세 개의 변수가 각각 x, y 그 다음에 디아메터가 들어간단 말이죠. 디아메터, 그러니까 다이아메터는 이제 지름인데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통 원하고 관련해서 뭔가 계산이나 이런 처리를 할 때 지름보다는 반지름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름값을 넣어놓고 계산할 때는 반지름에 해당하도록 2분의 1 해가지고 쓸 수도 있지만 저는 반대로 지름을 2 곱하기 레디어스의 형식으로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반지름에 해당하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적어봤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원이 이렇게 움직이게 이렇게 하려면 원에 집어넣을 여기 위치값에 해당하는 변수가 필요할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let x, let y 이렇게 해서 만들 수도 있지만 우리는 벡터화 시키는 것까지는 이제 다뤄봤었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제 일단 진행해 보겠습니다. let x 그다음에 let y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을 거고요. 두 값을 초기화 시키자면은 x 값은 width 분의 2, y는 height 분의 2 이렇게 만들면 될 거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변수를 집어 넣어줘야겠죠. x, y 이렇게 집어 넣으면 될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화면 가운데에 그려지는 거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반지름 값도 만들어 보죠. let radius라고 이렇게 만들고 25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radius를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뭐 이제 그려지는 것 상에는 이제 변화는 없을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radius를 50으로 바꾼다? 그럼 이렇게 바로 바뀌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녀석한테 이제 애니메이션을 좀 넣어줘 봅시다. 우리는 매 프레임마다 X축으로 얼마나 이동할지, Y축으로 얼마나 이동할지를 적어 볼게요. 그래서 그거를 X add, 그 다음에 let Y add라고 이렇게 만들고요. 거기에다가 5, 그 다음에 3,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나야 되냐면은 이 더해지는 게 여기다 넣어야겠죠. X 플러스는 X add, 그다음에 Y 플러스는 Y add. 그러면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걸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화면을 벗어나 버리죠. 자, 우리는 어차피 벡터로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걸 만들 거기 때문에 벽에 튕기는 걸로 만들지 않고요. 그 이쪽으로 넘어가면 여기서 나타나고 위로 넘어가면 아래에서 나타나는, 그렇게 무한하게 이렇게 되는 그런 코드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if 구문을 만들어서요. 만약에 x가 화면에서 x가 0보다 작으면 해줄 일을 적고요. 그게 아니라 만약에 x가 화면 너비보다 크거나 같으면 해줄 일을 적고요. 그 다음에 또 y에 대해서 이걸 해줘야겠죠. y에 대해서 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각각 해줘야 될 일에 대해서 조금 묘사를 해볼게요. 잠시만요. 자, 피그마에서 잠깐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런 원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이 원의 중앙에다가 제가 표시를 좀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을 다시 그려야겠네요. 프레임으로 그리고 이거를 150에 150짜리로 만들고 이거를 이빠이 올려주면은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원이 만들어진 상태고요. 좌표 계상의 0,0을 저 위에서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위치를 이렇게 묘사하는 게 맞고, 그때 중심점을 제가 이렇게 마커를 조금 해 놓을게요. 중심점에 해당하는 마커를 좀 집어 넣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돼 있는 마커를 집어 넣고 네, 오토 레이아웃 기능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0, 0, 0 이렇게 만들고 픽스드에서 150에 150 다시 이렇게 만들고, 잠시만요. 네, 이런 원이 있다라고 했을 때요. 자, 이 원이 지금 이렇게 화면을 벗어나려고 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해줄 거냐면, 자, 이때까지는 문제가 안 돼요. 이때 이 원의 위치가 지금 보면은 이런 위치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다음 프레임에 이 원의 위치가 어디일 거라고 저희가 가정을 하고 작업을 할 거냐면은, 복사를 해서 이런 위치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이전에는 여기 위치고 이 다음에 여기 있다라고 가정해볼게요. 그러면 얘를 어디 나타나게 하고 싶은 거냐면은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여기로 나타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 이쯤이요. 아직 정확한 위치를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X축으로 이만큼을 벗어나면 여기에서 이만큼 벗어난 만큼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꼭 나타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다음에 이제 이동한 위치는 어떻게 되냐? 얘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그 다음엔 이렇게 위치하게 되겠죠.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보자면은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그냥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묘사를 하자면, 이 공이 예를 들어서 이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이 다음에 얘가 지금 이미 화면을 벗어나 버렸잖아요. 여기서 이 벗어났을 때 얘가 위치가 어디가 됐으면 하는 거냐면, 이거를 복사를 해볼게요.
그렇게 해서 네, 이 위치가 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조금 그림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얘만 남기고 밖으로 빼볼게요. 예. 네, 이렇게 하고 싶은 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로 다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동하게 하는, 이렇게 이동하게 하는. 자, 그러면 이때 이 계산이 제가 지금까지는 여기를 벗어나면은 그냥 0이 되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은 0이 되라라고 하는 것보다 더 정확한 방법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은 끝에서 얼마나 떨어졌냐라고 하는 이 값 있잖아요. 지금 보면은 한 6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6만큼 떨어져 있잖아요. 여기 위드스를 기준으로. 그만큼을 여기에 반영해서 와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옆에다 이를 갖다 댔던 방식으로 이거를 다시 보여드리자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자, 이 넘어간 이 분량을 어디에다 보여주는 거냐면, 화면을 정말 벗어나게 해버리지 말고 이렇게 인피니트하게 이어졌다라는 가정하에 여기에서 벗어난 이 친구들만 고른다라고 해보면 아마 이만큼이죠. 네, 벗어난 분량을 여기에다 이런 식으로 보여주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의 실제 좌표값은 어디가 돼야 되냐면, 자, 제가 양쪽으로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자면 색깔을 파란색으로 할게요. 자, 6에 해당하는 값이 나왔고요. 지금 여기도 끝에다가 이렇게 갖다 대서 이렇게 딱 대보면 6에 해당하는 값이 나와요. 그럼 이 친구의 위치는 얼만큼이냐면 위드스를 기준으로 6만큼 벗어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왔을 때 6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수식으로 표현하자면은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x가 위드스보다 더 커지면 x는 마이너스 해주기를 위드스만큼 빼주는 거고요. 0보다 작아지면 x는 위드스만큼을 키워주는 거고요. 음수값이 됐잖아요. 음수값이 된 상태에서 위드스를 넣어줘서 위드스 마이너스 음수값에 해당하는 값으로 이렇게 오고, 이렇게 넘치는 경우, 위드스보다 넘친 경우 위드스만큼을 빼줘서 여기 오게 하는 겁니다. 이 같은 논리를 y에도 그대로 적용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y 플러스는 하이트, y 마이너스는 하이트, 이렇게 만들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무한하게 이어진 공간의 느낌으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거를 이제는 묶어서 생각을 해보기로 할게요. 어차피 지금 여기서 계산을 하는 걸 보면 x랑 y가 항상 이렇게 같이 묶여서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좌표 연산을 주로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유용한 벡터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할 거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 자, 이거를 각주 처리하고요. 이것도 각주 처리하겠습니다. 이것도 각주 처리하고, 각주 처리하고, 그 다음에 각주 처리를 이것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각주 처리를 하고, 각주 처리를 하기 전에 잠시 생각해보니까 여기에다가는 제가 좀 이렇게 써놓을게요. 위치 갱신이라는 개념인 거죠. 위치 업데이트라고 쓸게요. 갱신이란 표현 좀 그렇죠. 익숙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위치 업데이트. 화면 안으로.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자, 이 부분을 각주 처리, 각주 처리. 네, 이렇게 해두는 거죠.
여기도 어떤 의미였는지 적어두긴 할게요. 초기값, 할당, 어사인을 할당이라고 이야기할게요. 자, 그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변수는 let xy니까 포지션이라고 줄여서 저렇게 쓸 거고요. 그 다음에 x add y add라고 묘사했던 게 우린 속도에 해당하는 개념이니까 velocity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여기에서 초기값 할당에 해당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pose를 create vector라고 말하면 벡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여기에다가 값을 넣기를 width분의 2, height분의 2를 집어넣을 거고, 그 다음에 velocity에는 아까 넣었던 값을 그대로 넣어보자면은 create vector 여기에다가 5, 3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 위치 업데이트에 해당하던 부분에다가 우리는 이제 뭐라고 적을 수 있냐면은 pose.add vel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포지션이라는 녀석 안에 있는 x는 자, 이것의 의미를 한번 적자면 pose.x 플러스는 vel.x 그리고 pose.y 플러스는 vel.y 이거에 해당하는 의미라는 겁니다. 여기 이 부분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어서 각주 좀 조정할게요. 네, 각각의 섹션을 좀 파악할 수 있겠죠. 요런 단서를 좀 달아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해결했고, 이제 이 뒤쪽 이 부분을 만들어야겠죠. 화면을 벗어나는 것들. 그래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각주를 풀고, 자, 여기는 이 벡터로 화면 밖으로 나가면 다시 화면 안으로 들이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앞에 포즈를 붙이면 되죠. 그래서 X라고 되어 있는 거 앞에 다 고르고 Y라고 되어 있는 거 앞에를 이렇게 Alt 누르고 클릭해서 고른 다음에 포즈로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 부분도 사실 바뀌어야 되는 건데 벡터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는 포즈 그 다음에 여기도 포즈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죠. 자, 작동하지 않는데 제가 뭔가 하나 빼먹기를 여기에다가 포즈를 넣는 걸 깜빡했네요. 네, 그러면 벡터로 옮겨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순식간에 변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왕 찍는 거 그냥 스텝 나눠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의 내용을 14에 가져가서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스텝 14를 만들어서 왔습니다. 자, 그 영상 잠깐 멈추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져왔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는 기존에 있었던 다른 부분들은 깔끔하게 지우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우고 깔끔하게 보여드리면 이제 이런 상태가 되죠. 자, 벨로시티를, 그러니까 벡터를 사용을 했을 때 되게 유용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5의 3이라고 이렇게 했을 때, 자, 그러면 우리가 잠깐 여기 피그마에서 보자면, 자, 5의 3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자, 가로로는 1, 2, 3, 4, 5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색을 이런 색으로 할게요. 가로로는 5고, 여기 위에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로로는 3이라는 거거든요. 자, 이거에 해당하는 벡터라는 거는 선을 긋자면은 이게 너무 크게 나오네요. 대가리를 뺄게요. 그 다음에 두께를 1로 다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게 안 되네요. 440.5에 680.5. 네, 여기다 놓고 정확히 이 위치와 이 점을 잇는, 예, 이런 선이 이제 벡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5에 3이라고 했을 때 가로로 5만큼 세로로 3만큼 간다, 이 느낌은 날 수 있는데 각도로서 이게 어느 각도에 해당하는 건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5에 5짜리다 라고 하면은, 아니 10에 10짜리다 라고 해보죠. 좀 큼지막하게 10에 10짜리다 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게 45도 방향으로 갈 거라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3, 5에 뭐 9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어느 각도인지는 알 수가 없고요. 이것도 이렇게 해야 되죠. 어느 각도인지 알기가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 길이를 몰라요. 이 길이를 우리가 뭐 알 수 있는 방법은 있죠. 뭐 여러분 이걸 이렇게 옮겨서 생각하면 이 피타고라스 삼각함수 이용해가지고 제곱 더하기 제곱, 그 다음에 제곱근 뭐 씌우면 이제 길이를 알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직관적으로 쓰는 동안에는 모르잖아요.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길이가 정확히 얼마다는 어떤 케이스냐면 이런 케이스겠죠. 10의 0. 10의 0인 경우 벡터가 네, 요렇게 향하게 될 거고, 이거 좀 축이 안 맞는 점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이런 경우나 됐을 때 길이가 정확히, 그러니까 x 값만 있거나 y 값만 있거나 둘 중에 하나는 0이어 버린 경우에는 그 x 값 혹은 y 값에 해당하는 게 그 벡터의 길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건데, x, y가 둘 다 0이 아닌 어떤 값일 때 길이가 몇이려나 이걸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360도 어느 방향으로든지 이동을 시키고 싶은데 그때 정확히 1만큼 이동시키고 싶다. 그러면은 자 1만큼, 자 이 큰 타일 하나를 1이라고 해볼게요. 이거 1만큼이죠. 이것도 1만큼이에요. 근데 이거는 1만큼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1 더하기 1 둘 다 이제 제곱한 거 이렇게 쳤을 때 아마 이게 루트 2쯤에 해당하는 길이일 거란 말이죠. 그죠? 360도 방향으로 1만큼 만들고 싶다. 그게 이렇게 적는 시스템에서 예를 들어 내가 45도 방향으로 1만큼 간다라는 거를 만들려면요. x는 뭐 이런 복잡한 계산을 거쳐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코사인 매스 쓸 필요 없죠. 지원해 주니까 코사인 앵글, 뭐 앵글에 해당하는 변수를 만들어야겠죠. 그 다음에 y는 사인, 그 다음에 가고 싶은 만큼의 디스턴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줘야 돼요.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거를 벨은 create vector 해가지고 여기다가 x, y 뭐 이런 식으로 넣어줘야 돼요. 이게 여러분 보시기에도 복잡하고 어렵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되냐, 내가 임의의 방향으로 1만큼씩 이동을 시키고 싶다. 그럼 벨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임의의 방향으로 1만큼 벡터 만들기 1이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방법은 벨로시티를 create 벡터를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0, 1 이렇게 만들면 1짜리 길이라는 게 확실하죠. 그런 상태에서 벨로시티한테 로테이트를 시킵니다. 로테이트라고 하는 기능이 있고요. 여기에서 랜덤,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360도를 여기다 360 이렇게 적으면 안 되고요. 여기다가 타우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이게 2파이에, 그러니까 우리 360도법이 아니라 파이를 180도로 하는, 그 다음에 360도는 2파이로 하는 그 호도법을 사용을 해야 되고, 그때 2파이에 뭐 3.14 어쩌고저쩌고를 넣어줄 게 아니라
변수 상수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360도에 해당하는 이 파이의 또 다른 이 파이를 타우라고 이렇게 부르는 명칭이 있거든요. 그렇게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파이 곱하기 2 뭐 이렇게 넣을 수도 있는데 저는 타우를 선호합니다. 이렇게 넣으면 자 임의의 방향으로 무조건 1의 길이가 돼요. 자 이거를 제가 리스타트 할 때마다 랜덤 방향이고 정말로 이게 길이가 1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콘솔 로그를 찍어 봅시다. 여기에다가 velocity.mag 이게 길이를 반환해 주는 함수였죠. 그래서 F12를 눌러 보면은 자, 0.9999 나오죠? 1 나오죠? 1 나오죠? 1 나오죠? 1, 1, 0.9999 가끔 뭐 이런 값 나올 수 있긴 합니다. 컴퓨터가 계산하다 보면은 계산 오차가 약간 있어서 뭐 이 정도 뭐 여러분 이제 뭐 수학 시간을 배워서 아시겠지만 무한으로 이렇게 가는 999는 1이나 다름없죠. 다름없죠가 아니라 1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로테이트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임의의 방향으로 1만큼 뻗은 벡터 만들기 두 번째 방법은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p5 벡터의 random 2D 뒤에 괄호를 넣는 걸 잊지 마세요. 괄호를 이렇게 해야지 이게 함수를 사용을 하는 거고 이게 리턴을 해주는 함수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값이 들어오는 거죠. 이거는 그냥 별도의 다른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면은 무조건 그냥 랜덤 값 이렇게 뜹니다. 아 밑에 그거 뽑는 거를 지워버렸네요. console.log vel.mag 네 거의 1이 뜨고 0.99 뜰 때도 있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랜덤하게 어떤 초기의 방향을 갖는 어떤 걸 만들었고요. 그렇게 만든 거를 자 우리는 곱셈을 해주겠습니다. 벨로시티에 있다가 멀트 해가지고 우리는 5 정도로 만들겠습니다. 그럼 임의의 방향으로 5의 속도감을 갖고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등속 운동에 대해서는 이제 온전히 구현을 했으니까 어떤 걸 추가를 할 거냐, 이제 가속도를 추가를 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가속도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우리가 값을 만들어 줘야겠죠. ACC는 create vector 해서 자 우리는 이 가속도를 고정된 값으로 일단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고정된 값으로 0 마이너스 그 다음에 0.1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 벡터는 아래로 향하는 이 벡터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해줄 일은 뭐냐면 매번 위치를 우리가 바꾸기 위해서 위치가 얼마나 변해야 되는지에 대한 속도를 더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 속도가 여기 더해지기에 앞서서 속도도 매번 가속도가 더해지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그냥 자 처음에는 위로 향하고 있죠. 그러다 아래로 떨어지고 네 이건 아래로 향하고 있어서 처음부터 아래로 떨어지고 위로 향하다가 점점 아래로 가속도가 붙으면서 한없이 빨라지게 되죠. 자 우린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뭔가 가속을 받아서 움직이는 운동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 우리가 속도가 좀 한없이 이론적으로 한없이 무한대에 가깝게 커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제어하기 위해서 속도야
리미트 걸어주겠다. 너 그래도 20 이상 빨라지지 말자 라고 걸어주는 거죠. 그러면 꽤 빠르긴 하지만 20보다 더 커지진 않아요. 길이감이 20보다 더 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가속도의 위력을 보기 위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가속도를 더 작게 만들고요. 벨로시티는 잠깐 0을 곱해버려가지고, 자, 벨로시티가 어떤 값이 있었던 간에 0을 곱해버리면 완전 0,0이 된단 말이에요. 길이가 0이 되는 거기 때문에 벨로시티가 0,0에 해당하는 걸로 바뀐단 말이에요. 자, 정지 상태에서 이게 어떻게 바뀌는지 볼게요. 초기 벨로시티는 0이에요. 근데 ACC가 더해지면서 우리가 한 번에 이동하는 거리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위치에 이동하는 그 거리가 피그마로 이렇게 그려서 보여주자면 이런 느낌인 거예요. 아이고. 자, 이 원이 처음에 이렇게 위에 있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랬을 때 처음에는 1픽셀만 이동을 해요. 아, 너무 작으니까 10 이동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그 다음에는 20을 이동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20을 이동한다고 봅시다. 가정할게요가 아니라. 그러면 이렇게 이동하겠죠? 그 다음에 30을 이동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40을 이동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되겠죠. 50을 이동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60을 이동한다고 생각을 해보고 70을 이동하고 80을 이동하고. 자,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가속도를 받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자, 이때 매번의 벨로시티와 벨은 아마 0,0일 거고요. 아마 이때 우리는 지금 ACC를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0,10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처음에 벨은 0,0, ACC 0,10이겠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 있냐? 벨은 ACC가 더해져서 0,10이 되고 ACC는 0,10 그대로예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는 벨이 0,20이 되고 ACC는 그대로예요. 그 다음에는요 30이 되고 40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40만큼을 한 번에 한 프레임에 40만큼을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와 얘 간의 관계로 봤을 때 여기서는 벨로시티가 70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벨로시티가 고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매 프레임마다 같은 프레임만큼을 같은 거리를 이동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번엔 매 프레임마다 그 더해질 벨로시티 값에 매번 일정 값을 더해주기 때문에 벨로시티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중력을 묘사한 거 방식으로서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는 걸 이야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본래 50씩 이동하는 게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한 50보다 90씩 이동하는, 원래 90씩 이동하는 녀석이 있는데, 자, 그러면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벨로시티가 90에 0이고, 자, 이 친구한테 우리가 ACC를 마이너스 10에
마이너스 10보다 좀 더 줄게요. 마이너스 20에 0이 이렇게 적용되고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때는 지금 90만큼 이동을 했어요. 그런데 이 다음에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0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70에 0이 되기 때문에 얘랑 얘의 관계가 잠깐만요. 여기서 내가 0이고 90만큼 이동한 게 맞구나. 자, 그래서 90만큼 이동했을 때가 마이너스 60이면은 70만큼 이동했을 때는 그냥 여기 좌표값을 쓰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때는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처음에는 90을 이동했어요. 네, 90을 이동해서 이때가 이만큼이었고, 자, 이때가 이제 마이너스 20이 적용돼서 이제 7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90에다가 70을 더하니까 160이 돼야겠죠. 자, 그런 다음에 또 이 다음 프레임에는 이제 이동 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50이 될 거예요. 왜? ACC가 또 한 번 반영이 됐으니까. 그러면 여기 이 160이라는 위치로부터 50만 이동하게 될 거라고요. 160에서 50 더하면 210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는 또 이제 얼만큼 이동하게 되냐면 20이 빠지니까 30이 되겠죠? 그러면은 210에다 30 더하니까 240이 되겠죠. 겹치게 되네요. 좀 아래다 적을게요. 그런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 10만큼밖에 이동 안 하겠죠. 그러면 250입니다. 그럼 여기서 재밌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다음에는 이제 어디로 움직이게 되냐면 다시 역의 방향으로 움직이게 돼요. 어떻게 되냐? 30만큼 마이너스 30이 돼버리겠죠.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왜냐하면 10에다가 마이너스 20 하니까. 그러면 여기 제일 끝에 있던 친구는 그 다음 위치가 240이 됩니다. 겹쳐서 안 보이겠죠, 잘. 그 다음에는 점점 더 이쪽으로 빠르게 움직이게 되겠죠. 자, 그래서 꼭 이렇게 점점 더해지는 방향뿐만 아니라 원래 가고 있던 방향에 대해서 역방향으로 이렇게 힘을 주면은 점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제가 설명드리고 싶었던 벨로시티에 대한, 가속도에 대한 개념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초기값을 0으로 주고, 이제 점점 더해지고, 최대 몇을 넘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자, 그러면은, 이쯤에서 제가 이제 함수를 스스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원래는 let x, y 라고 따로 있었던 거를 여러 개의 변수를 담을 수 있는 create 벡터를 사용을 해가지고 포즈에다 이렇게 담아버렸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비슷한 개념으로 이 여러 개의 함수들을 하나에다가 묶어가지고 쓸 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 이 코드를 크게 보면은 위치를 계산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화면을 넘어갈 때 처리하는 부분, 그 다음에 화면에 표시하는 부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단어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업데이트, 그 다음에 엣지, 뭐라고 하는 게 좋지? 인피나이트 엣지라고 할게요. 인피니트 엣지, 그리고 디스플레이, 이렇게 3단계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적어놓으면 좋은 게 뭐냐면 나중에 여러분이 코드를 볼 때 뭔지 몰라도 안쪽 논리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업데이트를 하고 바깥쪽 테두리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표시를 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이름을 지어 놓은 것들에 대해서 펑션 업데이트라고 만들고 괄호 이렇게 만들고, 자, 이 부분을 여기다가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펑션 infinite 엣지라고 되어 있는 저기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펑션 디스플레이에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해도 이거는 잘 작동해요. 자, 앞에 코드와 뒤에 코드, 지금 변경된 코드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원래 여기에 쫙 적혀 있었던 코드들을 분리 해가지고 이제 적어 놓은 거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갖는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상적인 레벨에서 이게 무엇을 하는 것인가를 이야기를 해놓고 실제 내부 작동 논리는 복잡한 로직은 안쪽에다 숨겨놓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무언가를 바꿀 가독성도 이게 이쪽이 더 좋아져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15번을 한번 가볼 건데요. 잠시만요. 자, 15번에서 제가 하려는 건 어떤 거냐면 일부러 삽질을 한번 할 겁니다. 일부러 삽질을 한번 하고 이게 어떻게 더 편하게 흐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좀 이제 쓸데없는 코드 부분 지우고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 멀티5로 만들어서 초기에 어떤 값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걸로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을 하나 더 만든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게 코드가 어떻게 복잡해지냐면요. 이만큼 변수를 또 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양보해서 우리가 radius는 그냥 똑같은 값을 쓰겠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다르게 만들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변수를 하나 더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뒤에 뭐라고 붙여야 될까요? 뒤에 a를 붙일게요. 이렇게 다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했던 일들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 한 번 더 해줘야 돼요.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뭐 콘솔 로그 부분은 지웁시다. 공을 하나 더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근데 두 개가 각각 다른 움직임을 하게 할 거면 다 다시 만들어야 돼요. 변수를 다 이렇게 처리해줘야 되고, 얘는 조금 서로 다른 위치에 있게 하고 싶다. 그러면 3분의 1 지점, 3분의 2 지점 이렇게 바꾸고, 그 다음에 적용된 ACC도 얘는 조금 더 큰 중력이 적용되길 바란다. 뭐 이렇게 만들어야 될 거고요. 자, 이 업데이트 부분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를 다 이렇게 일일이 쳐줘야 됩니다. 그래도 이 고생을 하면은 이따가 두 개가 나오는 거를 만들 수 있겠죠. 자, 인피나이트 엣지 부분도 자, 이거를 벌써부터 막막하네요. 이거를 다 일일이 골라서 컨트롤 쉬프트 L 하기도 좀 그렇죠. 왜냐면 위쪽도 골라질 것 같으니까. 이렇게 바꾸고 마지막으로 화면에 표시도 하나를 더 추가를 합니다. 자, 새로 고침해 볼게요. 자, 이제 우리는 2개짜리 만들었습니다. 자, 제가 2개까지는 이렇게 삽질을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여러분 3개 만들려고 하면은 좀 힘들 것 같지 않으세요? 자, 그래서 하나의 방법이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교수님 그래도 어레이라는 거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이렇게 어레이로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잠깐만요. 해놨던 부분 그대로 놔두고
예를 들어 어레이로 할 수 있지 않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가능은 하죠. 가능은 하죠. 예를 들어서 기존 부분들을 다 각주 처리할게요. 다 각주 처리하고 이 부분도 각주 처리를 한 다음에 자, 어레이로 된 걸로 그냥 포즈라는 이름을 어레이로 된 걸로 이렇게 만들어 보겠다고요. 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다고요. let 포즈, let velocity, let acc, 그 다음에 let radius. 근데 radius는 다 동일하게 만들자라고 하면 뭐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ACC도 동일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면 얘는 어레이로 안 만들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얘랑 어레이 사이즈도 똑같이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얘가 10개가 있다라고 하면 얘 벨로시티도 10개가 딱 있어야 되잖아요. 독립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려면. 저는 이런 시도 자체가 좀 에바 세바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면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클래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클래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클래스로서 우리가 저렇게 움직임을 지금 보면은 결국 또 다른 하나를 만들었지만 안쪽의 구조는 전체적으로 다 똑같고 작동하는 방식은 다 똑같고 일부 값만 좀 다를 뿐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또 다른 녀석은 초기 위치가 다를 뿐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녀석은 뭐 적용된 ACC 정도가 좀 다를 뿐이고 그게 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조는 똑같고 거기에 들어가는 값이 조금 다른 것뿐이다. 예를 들어 사람이라는 것도 다 기본적으로는 비슷한데 안쪽에 들어간 값들이 좀 다른 거잖아요. 그런 개념을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로 만드는데 우리는 뭐 이름을 볼로 지어도 되고 뭘로 지어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근데 시작을 대문자로 해주는 게 그냥 관례입니다. 안 그런다고 해서 뭐 작동을 안 하는 정도는 아닌데 저는 클래스 볼이라고 만들어 볼게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고요. 모든 클래스는 항상 이게 필요합니다. constructor라고 하는 이게 소위 이 create 벡터에 해당하는 초기 값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일단은 완전히 이해하지 않더라도 그냥 그런 값도 하고 따라해 주시면 되고요. 무조건 이 구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쓸 변수들을 이제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자, 우리 그동안 작업할 때 어떻게 했죠? this, pose, this 앞에 this가 붙어야 된다는 점도 말씀드릴게요. 우리 ACC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velocity 있었잖아요. 자, 이렇게 만들고 얘들한테 create vector 해주던 거 집어넣습니다. 얘한테도 create vector 해주던 거 집어넣습니다. 얘도요. create vector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 우리가 초기 위치 값을 만약에 넣어주고 싶다. 얘한테 고유하게 넣어주고 싶다. 고정이 아니라 고정인 경우에는 그냥 여기 적으면 됩니다. 저는 고정 00 넣을 거고요. ACC는 0, 0.1 이렇게 넣을 거고요. 자, 위치 값은 제가 각각 고유하게 넣어주고 싶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아무 이름이나 적으면 됩니다. 그냥 뭐 input x라고 이야기할게요. input y라고 하고 이걸 여기다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늘 해주던 이 기능들을 집어넣습니다. 우리가 초기 값을 만들고 나면은 해주던 일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벡터 만들고 벨로시티는 랜덤 2D로 만들었으니까 예를 들어 이거 그대로 써볼 수도 있어요. 아래에서의 논리를 그대로 넣을게요. 랜덤 2D로 넣고 그 다음에 멀트 5 이렇게 했었잖아요. 멀트 5 하던 것도 이렇게 합니다. 대신 앞에 this가 붙어야 돼요. 네, 그 외에는 사실상 아래 거를 위로 그대로 옮긴 거죠. 다만 여기 이 부분인데 이 부분 여러분 좀 이해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 만들게요. 그냥 width의 2
하이트의 2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했던 부분, 자, 사실상 이 부분을 그대로 복사해 오면 돼요. 복사해 오고, 자, 앞에 펑션이라고 붙은 거는 지워줍니다. 네, 클래스 안에서 지정할 때는 이걸 지워줍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이제 각주를 해제해 볼게요. 해제하는데 이렇게 3개만 남기면 되겠죠. 아래는 우리가 2개 만들려고 해가지고 넣었던 거니까. 자, 여기 안에서 쓰이는 모든 변수들에는 앞에 this를 붙여줘야 돼요. this 그 다음 얘도 this가 붙어야 돼요. 숫자에는 this 붙을 필요가 없습니다. 얘는 변수가 아니에요. 얘는 그냥 우리가 직접 박아준 값이죠. 메모장에 적혀있는 값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자, 이 부분도 아래쪽은 필요가 없고 우리가 2개 만들려고 했던 거고 하나만 작동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이 부분 기준으로 보면은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pose.x라고 되어 있는 거 this.pose로 해서 붙여넣기를 지금부터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집어넣고 자, 여기는 with는 this가 붙는 게 아니겠죠. 당연히 0도 this가 붙을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변수로 쓰고 이 볼이라는 친구에서 쓸 변수들만 this가 붙으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주고요. 일단 마지막으로 원 그리던 것도 하나만 남기고 this 넣고 this 넣고 radius 요소도 this를 넣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radius를 25로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 이제 그 생각이 들 거예요. 뭐 했는데 뭐 화면에 아무것도 나오는 거 없잖아요. 자, 이제 이 친구를 어떻게 실제로 써먹을 수 있냐. 이렇게 볼이라고 만들어 놓으면 우리는 이렇게 써먹을 수 있습니다. 자, 볼이라고 만들고 여기에서 셋업 위에서 변수를 하나 만들게요. let a ball 이라고 하나 만들게요. 당연히 이 이름은 임의로 지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임의가 아닌 부분은 이거예요. a ball은 new ball. 여기서 이 부분은 여기와 동일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괄호를 이렇게 넣어주는데 괄호에 뭔가 값을 넣어야 되냐 안 넣어야 되냐는 여기에 제가 텅 비웠냐 아니면 뭘 넣었냐에 달려 있어요. 저는 뭐 아무것도 안 넣고 만들었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드로우에서 업데이트 인피나이트 엣지 디스플레이라고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요거를 실행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실행을 하냐면 이 볼이라는 친구 안에 들어있는 업데이트 인피나이트 엣지 디스플레이를 실행시킬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이 변수 이름을 쓰고 업데이트라고 쓰고요. 변수 이름을 쓰고 점 인피나이트 엣지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변수 이름을 쓰고 디스플레이라고 적으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그 생각 들 거예요. 아니, 다시 하나가 됐잖아요. 2개 만들 수 있다면서요. 자, 2개 만드는 건요. 저는 B볼이라고 이번에 만들게요. 그리고 A볼이라고 했던 거 뒤에 여기다 B볼로 변수 이름 바꾸고 여기서 했던 모든 것들 있죠? 여기다가 앞을 B라고만 쓰면 돼요. 자, 하나 더 만들고 싶나요? C볼이라고 쓰면 돼요. 아, 물론 저는 지금 변수를 그냥 이렇게 만들고 있어서 그런데 어레이로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지금 예제 작성할 때만 해도 A볼은 그냥 하나의 볼이라는 의미였는데 어쩌다가요. 자, 이렇게 3개를 만들 수 있게 됐죠. 자, 그럼 기존에 겨우 2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변수 이만큼 만들어야 됐고 이렇게 초기화시키는 과정이랑 업데이트 구문도 이렇게 써줘야 됐고 네, 훨씬 복잡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차피 비슷하게 작동하고 약간의 값의 차이로 구동되는 그러니까 변수나 초기 조건이 좀 달라지는 것 때문에 다르게 작동하는 거지, 근본적으로 똑같이 작동하는 애들을 이렇게 하나의 큰 설계도를 만들고 그것을 따라서 뭐 약간 매개 변수 다르게 해가지고 작동하게 하는 거, 그게 지금 이런 클래스의 방식입니다. 물론 여기서 초기 변수는 지금 이렇게 고정돼 있고, 랜덤한 값이라고 하면 우리가 값을 준 건 아니고 여기서 이제 랜덤하게 만들어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클래스로 옮기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스텝 15번이고요. 스텝 16번에서는 다시 처음부터 이 클래스 부분을 깔끔하게 작성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끊어서 가도록 할게요. 그냥 담담하게 16번 부분만 깔끔하게 한번 작성해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